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 위기는 기업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내년에도 과연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기후가 불러온 환경 문제는 이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석유,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기업의 도덕성이 경영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기업 자체라는 게 뭐 물건만 팔고 이런 데가 아니고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버는 올바른 과정이 경영 전략이 되는 시대.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이윤도 창출하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ESG가 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요소로 이제 전 글로벌 세상에서 다가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생각하는 새로운 기준. 기업 경영의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ESG. 달라지는 투자 기준 아래 우리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딜까요?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의 민주화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군부가 유혈 진압으로 맞서면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미얀마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미얀마 군부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 포스코도 포함됐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 함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고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사업도 해왔는데요. 포스코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 투자사까지 이 사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포스코 주식 32만 주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사 APG는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APG에서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박유경 이사를 화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투자가로서 받고 있는 그 압력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나요. 저는 지금 홍콩에 있지만, 소위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저희 동료들, APG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 잠깐만, 너 APG에서 일하잖아. APG에서 미얀마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하지 않기를 바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APG가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APG는 세계 최고 규모의 네덜란드 연기금을 가지고 6천여 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 최대 공적연금 운용사입니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 철회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APG는 한때 한국전력의 지분을 7%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한전의 문제는 한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문제 제기를, 한전에 또 대한민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량을 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전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전의 직접 배출량이 그 기업의 간접 배출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각각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그 배출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출할 때 그럼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PG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사 역시
오염물질 배출 산업에 대해 투자 철회에 나서고 있는데요. 약 8조 7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기후 재난이 너무 심각해서 이것이 이제 금융 회복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돈 투자했는데 다시 못 받는 건 돈을 회수를 못 하는 거죠.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쪽은 하지 않겠다.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모든 기업의 공통된 경영 목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과정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는 기업이 느끼는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기업 대부분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는 일부 기업인의 일탈 행위나 정경유착, 기업 특혜 시비 등 비윤리적 경영을 꼽는 기업인이 많았습니다.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 자체라는 게 사실은 뭐 물건만 팔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 국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 넓게 보면 소비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윤 창출은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윤 창출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너무나 쉽게 접근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몰랐던 기업의 선행과 악행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거죠.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다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회계 부정으로 수십 년 전통의 기업이 사라지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이윤 창출이 기업의 최대 과제인 건 맞지만 눈앞의 이익만 챙겨서는 기업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고민이 생긴 건데요.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와 주주총회에서는 유독 ESG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의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실천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지, 지배구조가 어떤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기업을 평가한다는 뜻인데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갑질을 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한 달, 1년 돈을 벌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윤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저 기업이 사회적인 정당성이라든가 절차적 공정성이 있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ESG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경영 ESG가 글로벌 투자의 화두가 되면서 해외 매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부터 ESG 경영 강화로 분주해졌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ESG 리더십 과정. 네, 여러분들 ESG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인데 이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아직은 낯선 ESG 경영을 배우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CEO분들마다 다 ESG 얘기만 하세요. ESG 얘기 안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주요 대기업은 저마다 이사회 안에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ESG 위원회를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10대 그룹 중 7곳이 ESG 관련 위원회를 꾸렸고 3곳은 상반기 신설 예정인데요. 환경과 사회가치 실현 등 경영 전략을 세우고 심의하게 됩니다. 사실 ESG라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회적 가치 추구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저희 기술과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감싸고 있는 비닐 라벨을 없애 재활용을 더 용이하게 한 음료병.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세제를 담아 구입할 수 있는 세제 판매기 등은 모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환경 경영의 일환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고 무조건 친환경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선도 기업인 테슬라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ESG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많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품 개발부터 생산,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각 기업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다 지금 계산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산을 안 하면 앞으로 수출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탄소를 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이 탄소 문제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근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은 몇몇 업계만의 문제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통신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사회. IT 기업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 커다란 숙제입니다. 2010년 이후로 수십억 개 단위로 1년에 통신 접점이 늘어났고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는 수조,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통신 접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그 얘기는 그 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 소모되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의 파워 소모를 줄이고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이 한가득인데요. 이런 것들도 잘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서 대여가 잘 안 되는 장난감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부러져서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 장난감들이어서 저희가 폐기하려고 모아둔 장난감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쓰레기로 버려졌을 장난감들. 이런 장난감을 가득 싣고 트럭이 어디론가 떠나는데요. 도착한 곳은 안양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 건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장난감 병원. 망가진 장난감이 기술자의 손을 거쳐 새로 태어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장난감을 수리하고 깨끗이 소독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폐기물 처리로 버려졌고 폐기하는 비용도 발생을 했고 그 폐기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한 자동차 그룹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역량이 있는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민간 시장이나 일반 복지하시는 분들이 접근 못하는 이유는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본 공간도,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차량, 그 밖에 이 모든 장비들,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비용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한 병원. 벽면을 가득 채운 바닷속. 커다란 고래가 눈앞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아이가 직접 그린 해파리가 화면에 나타나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아픈 걸 잊고 잠시나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볼 수 있는 이곳은 어린이병원 안에 자리 잡은 미디어 체험 공간입니다. 한 이동통신업체가 비용을 들여 자사의 통신 서비스로 구축한 교육 놀이 공간인데요. 소아암 환자들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좀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부산대 병원을 시작으로 을지대 병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좀 병원 내 이런 공간들을, 체험 공간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기부나 봉사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연의 업을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방적인 도네이션 기부라든가 IT 기업이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ESG의 핵심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우리 회사의 업과 상관없는 것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활동 자체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즉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고 또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활동이 저는 ESG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져야 할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생각하고 공정, 상생의 가치를 지키는 건데요.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 의혹이 끊이지 않는 중국 신장자치구.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과 나이키는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자사 제품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이키는 1996년 저임금으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H&M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하고 위험한 공장 환경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로 불매운동까지 불거지며 큰 위기를 겪었던 두 기업은 중국의 거센 반발과 압박에도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고 어느 제품이 얼마나 팬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팬시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노동력 착취를 하진 않았나, 협력업체 갑질하지 않았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제품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과거에는 그걸 못했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누구만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몇 명의 소비자를 하루 이틀 속일 수 있지만 몇 달 속일 수는 없거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입니다. 좋은 활동으로 이미지를 바꾸기에 앞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하는 작업 환경, 하도급 갑질이 아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먼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이 이걸 독점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있지만 S라는 부분에 사회적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동반 성장 문화가 확산이 되면 중소기업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재벌 총수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가장 취약한 건 투명한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의 CEO들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져야 될 권력 이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기능하고 있는 이사회가 잘 작동을 못하고 그 회사의 지배구조, 소위 말하는 그 회사의 어떤 운영 방식이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인가. 기업의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나를 판단하는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은 마지막 G, 지배구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SG에 대해 경영진의 올바른 이해와 철학, 이를 회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올바른 지배구조가 없다면 ESG 경영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수 있는데요. 환경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 그런 문제들을 직면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는 결국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페인트를 그냥 살짝 칠하는 것처럼 워싱을 통해서 구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우리가 약간 단기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른 거 이것은 경영진의 능력, 거버넌스의 퀄리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역시 ESG가 한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기업의 역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ESG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지만 당장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뿌리 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이라든지 주물이라든지 없어서는 안 될 뿌리 산업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그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아리백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줘서 아리백 참여를 하는 거를 제도적 법적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 100년을 이어갈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ESG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회사의 본질을 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